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 조건문이랑 반복문 해가지고 코드를 좀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함수의 그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함수는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더 다시 복습 삼아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일단 함수죠. 함수를 쓰는 이유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큰 목적이 될 것 같고요. 계속 반복되는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코드를 구조화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드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마치 레고 부품처럼 만들어서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좀 더 구조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을 해줘요. 이 두 개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중복되는 코드를 재활용하는 거는 이거 변수에서 값을 재활용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똑같은 값, 예를 들어 10이라는 값을 3번 쓰기 위해서 이렇게 3번 쓰면은 그리고 값 변할 때 3개를 다 못 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대신 대상이 값에서 코드로 바뀐 것 뿐이에요, 함수는. 그래서 예를 들어 1 더하기 2 곱하기 3이라는 그냥 수식인데 의미가 있는 수식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수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이거를 세 군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 수식이 이제 좀 변경이 일어나서 여기서 1을 빼야 올바른 값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1을 또 빼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어쨌든 이 똑같은 수식을 세 군데서 쓰고 있었으니까 수식이 바뀌면 세 군데 다 바꿔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 처리 방법이겠죠. 자, 이거는 어쨌든 연산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의 값으로 귀결되니까 변수로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출력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기능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건 이제 변수에 담을 수가 없죠. 하나의 기능을 하는 코드니까. 그래서 이 한 줄짜리가 이제 하나의 기능을 하는 코드가 되고요. 이게 이제 수식이 바뀌면 코드가 계속 변경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세 번 계속 뭔가 바뀔 때마다 세 번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코드가 중복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같은 일을 하는 게 세 개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10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에 담듯이 이 코드를 변수에 담는 거죠. 자, 코드는 보통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걸 한번 들어가서 작성을 해줍니다. 들여쓰기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코드니까 딱 기능 하나, 제대로 수행하는 기능 하나, 코드 하나만 적어서 묶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함수로 저장하겠다라는 문법적 표현이 있죠. 그게 얘는 펑션이다. 펑션이라는 건 어쨌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이 함수를 만들 때 형식이 좀 필요하긴 하고요. 변수랑은 다르게 함수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다. 자,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의를 하고, 나오는 건 return 여기에다가 정의를 하죠.
함수 안으로 입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함수 밖으로 출력이죠. 함수를 하나의 기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으면은 안에서 처리가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리턴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집어넣을 게 없어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단순하게 생긴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구별하기 위해 이름을 지었듯이 함수도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어서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함수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F1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는 투입구가 있기 때문에 입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소괄호를 붙여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변수랑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6이 나오는데 요 수식을 계산해가지고 출력까지 하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식을 두 번, 세 번 여러 군데에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똑같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함수는 이제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여기서 정의된 기능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함수가 수행하는 수식이 바뀌었다, 제1을 빼는 거를 다시 없애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요 정의 부분에만 고쳐주시면 어차피 얘는 요걸 보고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동시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개념이죠. 한 번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코드를 재활용하는 함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재활용성을 한번 봤고요. 자, 일단 2번 구조화한다라는 거. 자, 구조화하는 거는 우리가 구구단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2단을 만들 때 우리 이렇게 만들죠. 주바꿈까지. 자, 그리고 이제 구구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단을 한번 5번 2단을 똑같은 2단을 5번 출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하게 되죠. 다섯 번 출력하는 반복문을 만들고 이걸 이렇게 하면 5번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 그냥 5번 쓰는 거고, 그죠? 요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면 이렇게 포문 안에 포문을 넣는 이중 포문으로 이걸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중 포문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복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 빼먹고 복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작동을 안 하겠죠. 자, 이게 뭐 4줄짜리니까 뭐 한 줄 빼먹는 거 실수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 코드가 좀 길면은 여러분들이 이 코드 덩어리를 어딘가에 다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코드 째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은 이 4줄 중에 한 줄이라도 빠지면 작동 안 하거든요. 이렇게 3줄만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동 안 하겠죠. 대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2단을 함수로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뭐 2단이라고 할까요? 992. 자, 그럼 992 2단을 5번 출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99단, 2단의 코드를 4줄짜리를 복사를 하다가 뭐 3줄, 2줄 이렇게 잘못 가져올 일도 없는 거고, 무조건 4줄짜리를 우리가 한 줄로 표현한 거잖아요, 함수가. 그리고 보기에도 훨씬 좋죠, 이게.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보기 편합니까? 이게 보기 편합니까? 이게 보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쓰시면은 코드를 훨씬 견고하고 깔끔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은 코드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말고도 이제 함수의 장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가장 주요한 특징만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함수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함수는 입력과 출력, 어떤 값이 들어오면은 뭔가 처리한 다음에 새로운 값을 출력해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제 입력을 뭘로 하냐면 우리가 4개의 변수와 인수, 이게 이제 뭐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출력을 우리가 이제 리턴, 반환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함수가 입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는 함수가 있고, 입력은 있는데 출력이 없는 함수가 있고, 출력은 있는데 입력이 없는 함수가 있고, 입력을 해서 출력이 되는 함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단순히 뭔가를 출력하는 형태는, 그러니까 이 출력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함수의 출력과 콘솔 출력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콘솔 출력은 값을 콘솔에 보여줍니다. 콘솔에 보여줍니다. 콘솔은 여기에요. 시커먼 창. 여기에다 값을 보여주는 게 콘솔 출력이고요. 함수 출력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함수를 호출한 위치, 함수를 사용, 호출, 사용 이렇게. 호출이라고 해도 되고 사용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래서 함수를 호출한 쪽에다 값을 주는 것을 함수 출력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출력이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프린트, 이게 이제 콘솔 출력이죠. 그 다음에 페이스트, 이게 뭐예요? 이게 함수 출력이죠. 자, 차이는 뭡니까? 콘솔 출력은 값이 여기로 가버린 거예요.
하이하이라는 값이 이제 여기로 가버린 거고, 자, 함수 출력은 이 하이를 붙인 최종 결과값이 이 코드상에 남는 겁니다. 이 함수를 호출한 이 위치에 남아요. 얘는 남지 않고 그 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변수에 담아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참고로 이 프린트 말고 캣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캣 이렇게 자, 그래서 RST2는 하이하이라는 게 여기 담겼죠. 그러니까 얘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값을 남긴 거예요. 이 코드상에. 그죠? 근데 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캣이라는 함수는요, 리턴이 없다. 반환값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페이스트라는 함수는 반환값이 있다. 리턴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캣이랑 페이스트는 둘 다 내장 함수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R을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만들어져 있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면서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일단 이 4개의 변수 같은 경우는 구구단으로 좀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구구단 함수가 이미 여기 있어요. 그래서 구구단 2단 같은 경우는 992 호출해서 바로 2단을 쓸 수가 있습니다. 2번, 3번도 쓸 수 있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구구단 3단을 출력하고 싶다. 이렇게 구구단 2단을 3번 출력한 상태에서 구구단 3단을 출력하고 싶다. 그렇다고 이제 여기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3으로 바꾸면은 구구단 2단으로 쓰던 부분도 다 3단으로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그 함수의 특정 값을 바꿔가지고 함수의 기능 자체를 바꿔버리면 다른 데서 바꾸기 이전에 쓰던 것도 다 바뀌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 구구단의 이 값을 2라고 정해놓으면 무조건 2단만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를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를 딱 2라고 정하는 순간 992라는 함수는 무조건 2단만 만드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9구단에 2단 말고 3단, 4단 내가 원하는 단을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가 함수 안에서 결정되면 안 되고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는 쪽에서 원하는 것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과즙을 얻고 싶으면 사과를 넣어야 되잖아요. 배즙을 얻고 싶으면 배를 넣어야 돼요. 그것처럼 믹서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뭘 넣느냐에 따라서 믹서기는 그 재료에 맞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지 배를 넣는데 사과즙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믹서기 안에서는 이것을 정하시면 안 되고요. 함수 안에서는 정하시면 안 되고 함수를 사용하는 쪽, 이 도구를 사용하는 쪽에서 적절한 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여기가 투입구라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재료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의미가 나는 2단, 나는 3단, 4단, 9구단에 각 단을 내가 원하는 걸로 주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은 어쨌든 여기 이 9구단 안에서 이 단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외부에서 넣어주는 값은 요 펑션을 만들 때, 함수를 만들 때 괄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 때 여기 안에, 함수 안에 만드시는 게 아니라 괄호 안에다 만드시는 거죠. 요거를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992라는 함수를 실행을 할 때 2를 넣으면 이 2가 단에 들어가면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 한 번 더 하잖아요.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3을 넣어요. 그러면은 3이 들어간 상태에서 단에
3이 들어간 상태에서 또 실행이 되니까 3단이 나오는 거죠. 4를 넣으면 4가 들어간 상태에서 실행되니까 4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내가 원하는 걸로 넣어서 함수의 어떤 기능에 값만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99이라는 명칭은 좀 안 어울리죠. 어떤 구구 단위든 어떤 단위든 수행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름을 그냥 구구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좀 바꿀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바꿀게요. 여기. 자, 그래서 2단, 3단, 4단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단은 이제 우리가 이 구구란 함수에서 단은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얘가 곱을 9번 해주는 건 변함이 없죠. 우리가 이 함수를 쓰는 한 무조건 2 곱하기 9까지, 3 곱하기 9까지, 4 곱하기 9까지밖에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2단은 10개, 3단은 100개, 4단은 1000개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9구단에서 여기가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9구단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해 주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가 이걸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9를 지우고 여기다가 제가 리미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몇 곱까지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 함수에서. 대신 이제 요 몇 곱까지 할 건지는 이 구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주는 정보를 받으려면 역시 괄호 안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야 되는 개수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은 단대로 받고요. 리미트가 필요하면은 컴마를 치시고 리미트를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2단은 10개, 3단은 10개, 그러니까 100개 너무 많으니까 15개, 20개로 할게요. 얘는 9개로 하고요. 자, 해서 뭐 2단은 10개, 3단은 15개, 4단은 20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내가 함수에서 정할 게 아니라 함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그 니즈를 반영시키고 싶으면 그 정보를 4개의 변수로 계속 받아주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아까처럼 제가 4개의 변수를 2개를 받게 해놓고 여기서 하나밖에 안 줬잖아요. 그럼 이 코드가 실행이 되려면 단과 리미트 모두 값이 정해져야 되는데 리미트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실행할 수가 없는 코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2단을 몇 곱까지 해야 될지 곱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빼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 실수로 빼먹으면 에러 내지 말고 내가 정해둔 값으로 진행해라 라고 해서 디폴트 값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4개 변수에다가 딱히 값을 안 정하면 이건 무조건 필수. 이 구구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이거를 정해주지 않으면 함수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4개 변수에다가 이렇게 값을 하나 넣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4개 변수는 선택이에요. 선택. 4개 변수에다 값을 주면은 여러분이 주신 값으로 실행이 될 거고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세팅해 놓은 구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할게요. 차단. 차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곱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팅해 놓은 구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정해준 값으로 실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개 변수가 단위 첫 번째로 나오고 리미트가 두 번째로 나오면 순서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넣은 2가 단에 들어가고 뒤에 넣은 10이 리미트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작동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변수가 매개 변수가 많으면은 이 순서를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프를 할 때 나는 3단을 10곱까지 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반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단이 3번 나오는 거죠. 우리의 의도랑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를 잘못 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앞에 적어주시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하시면 순서를 일치시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 구상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을 설정할 수 있고요. 리미트처럼. 네. 자, 그래서 매개 변수, 그러니까 뭐 인수, 보통 이렇게 불러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을 할 때 함수 안에다 쏙쏙 집어넣는 특정 값을 우리가 뭐 인수, 보통 인수 이렇게 부르고요. 그 인수를 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언급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고요. 매개 변수를 내가 뭐 제한 없이 2개를 넣을 때도 있고 뭐 5개를 넣을 수도 있고 10개를 넣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가변인자라는 걸 쓰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매개 변수의 일단 개념만 체크하시고 제가 일단 문제를 드릴 테니까 문제 풀이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출력이죠. 출력. 반환 또는 리턴. 자, 이게 출력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믹서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사과를 넣으면은 사과즙이 나오죠. 자, 그럼 사과즙이라는 거를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을 수도 있지만 뽑은 사과즙을 가지고 주전자에 넣어서 사과차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1차 작업이고 이게 2차 작업인 거죠. 1차 작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2차 작업에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1차 작업을 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서는 출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리턴이 있어야 여러분들 손에 뭔가가 지워지는 거고, 그거를 다시 다른 함수에 넣거나 다른 코드를 이용해서 2차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리턴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수중에는 사과즙을 내 손에 얻을 수가 없으니까 주전자에 집어넣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함수가
출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함수에서 작업이 마무리되면 굳이 출력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함수를 이용해서 얻은 결과를 또 다른 작업에 하겠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결과물이 필요하고요. 그럼 함수는 무조건 리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구단은 조금 리턴을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예시였고요. 확보하기로 하겠습니다. 1부터 n까지. 이것도 저희가 저번에 했었어요. 자, 요것도 일단 1부터 10까지 구하는 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은 뭐 sum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처음에 0부터 시작하겠죠. 0에다가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누적해서. 자, 그럼 sum에다가 sum 플러스 1하면 1까지 합이 되는 거고요. 그럼 sum은 1까지 합인데 거기다 1을 더하면 2까지 합이 되는 거죠. 거기다 3을 더하면 3까지 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 4까지 합이 되는 거죠. 누적해서 계속 더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0부터 4까지 이제 수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똑같은 표현이 요거니까 1부터 4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i는 1부터 4죠. 이런 표현에다가 1 대신 i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4까지 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10까지 합이 있으니까 10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고, 55가 나와요. 10까지 합.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 합을 되게 여기저기 쓸 수 있잖아요. 10까지의 합을 쓸 때도 있고, 20까지의 합을 쓸 때도 있고, 30까지의 합을 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쓰는 건 별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건 별로라는 얘기죠. 딱 봐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값만 달라진다. 그러면 함수를 만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요거를 함수로 만들게요. 이렇게 함수로 만드시고요. 이름은 sum 원투 n 이라고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지금 55가 안 나오잖아요. 프린트 하시면 55를 출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시면 리턴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sum12에는 내뱉는 값이 없는, 리턴이 없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출력이 없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변수에다 집어 넣으라고 했죠? 프린트는 이제 값을 반환을 하네요. 캣으로 할게요. 캣으로.
프린트는 출력이 있는 함수니까 캣으로 하겠습니다. 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가지 합, 20가지 합, 30가지 합을 이제 반영을 하시려면은 요 10을 n으로 잡고요.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수 3개 만들어가지고 20가지 합, 30가지 합 구해볼게요. (55) 210 465.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캣을 이렇게 사용해서 리턴 없이 출력만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가능해도 2차 작업, 예를 들어 2차 작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10가지의 합에다가 2를 나눈 값. 10가지의 합이 1차 작업이고 그 결과에 2를 나눈 값이 2차 작업이 되겠죠. 1차 작업은 이제 여기서 얻었잖아요. RST1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2를 나눠보자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누메릭 0이라고 해가지고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RST1이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꼭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썸이라는 결과값을 얻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죠. 함수를 사용한 쪽에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조건 return이라는 걸 쓰셔야 된다. 그래야 이 sum이라는 결과값이 여기로 슉 들어가가지고 55 나누기 2를 해서 27.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return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함수에서 모든 작업을 끝내고 return에서 어떤 값을 적으면 함수를 사용한 이 부분이 해당 값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um1 to n 10이면은 최종 결과가 55가 나올 거 아니에요. 55가 나올 거예요. 얘가 그냥 55로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호출 표현 자체가 리턴 값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턴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함수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 올려드리고 관련 문제를 좀 드릴게요.